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당무위에서 회의장 밖에선 이 고성이 들렸을 정도로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고요. 오전 최고위에선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정도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추인 부대변인, 예.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옆자리인 거죠. 최고위원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예, 정청래, 그렇죠. 예. 정청래 대표의 네. 바로 면전 옆자리에서 정말 웃음기 싹 빼고 얘기하는데 조금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왜 또 하필이면 대통령 순방 중에 안건을 밀어붙이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투표를 한 것이 당원들 투표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엔 그런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견이 나오니까 의견을 묻는 거다라고 좀 변화를 줬거든요.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견이 나왔으면 결국 당원들끼리 좀 다른 생각,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하필 대통령 순방 중에 이걸 진행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당원들 1인 1표로 하게 될 경우 당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호남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4개 지역구에 골고루 이 대의원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의 민주당의 취약적인 뭐 경북 지역이나 영남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도 오롯이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균형감 있게 이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번에 1인 1표로 바꿔버리면 이 취약 지역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이거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방식을 너무 빨리 한 건 아니냐는 점, 숙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이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의 한 60표 정도 되던 거를 한 20표 정도로 줄여놓고 그러면서도 대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20표를 1인 1표로 바꿔버리면 사실상 대의원 제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 차원의 좀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아마 이거를 좀 수용해서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무위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바로 있을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하면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근데 도대체 이 1인 1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들어와서 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 왜 굳이 대통령 순방 중에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게 이제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될 때 그 60% 이상의 득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개딸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보통 당원들은 이제 1인 1표인데 대의원들은 한 17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또 친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좀 비주류였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대의원들의 비중을 확 줄여버립니다. 표를 뭐 30%에서 10 몇 퍼센트 줄여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강성 지지자들을 장악을 하면서 당의 주류로 갔고 그게 실질적으로 공천할 때 이 지역구에서 공천할 때 투표할 때 거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사실상 이제 이 출발점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강성 발언이나 등등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그 지지층들의 어떤 걸 더 얻기 위해서, 즉 연임을 얻으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건데. 지난번 당대표가 됐을 때 보면 이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전국 대의원 보면 숫자가 확실히 당원에서는 정청래 66.4, 대의원은 53으로 박찬대 최고가 앞섰네요. 그렇죠. 바로 저런 거죠. 저런 대의원들을 확실히 줄여버리고 아예 무력화시켜버리고 당원들로만 해서 지지를 얻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연임을 할 때 충분히 어떤 표를 확보할 것이다. 그 전략에서 하는 건데 사실 친명도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문제는 그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도 했는데 그걸 완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내는 다르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의 친명이 아니라는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명계 쪽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필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텐데 오늘 당무회에서 이게 통과는 됐습니다만 여러 차례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세워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라 물론 일부 이견이나 우려사항을 전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수정 동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 정청래 당 대표께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뭐 이견이라기보다는 뭐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서면 의견으로도 뭐 일부입니다만 일부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딴지일보 게시판 특히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국민 당원 주권의 정당 약속을 지킨 거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친명 성향의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청래 대표 조용할 날이 없다. 왜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당무위 회의 안에서도 고성이 오갔을 정도니까 아직까지 100%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두고 설득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던 중앙위원회가 12월 5일로 연기된 것이 그겁니다. 근데 일주일 연기하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들 중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 1표와 관련해가지고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는 편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황명선 최고위원에게 그럼 당신이 한번 맡아서 수정 요구, 보완 요구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수정을 보완해 주세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았다고 하면 이것을 또 밀어붙이려고 한다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이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이미 그런데 지금도 뭐 각급 위원회에다가 이 대의원이라든가 그런 비율을 10%씩 확보를 해주고 나름대로의 보완책은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있어서 우리가 또 빗바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날짜를 조금 더 멀리 해서 대통령이 11월 26일 날 돌아오시니까 12월 5일 날 정도 하면 그때는 잡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당장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마 스스로 당대표의 재선에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민주당을 정청래 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친명횡재, 비명횡사당이 친청횡재, 비청횡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친청횡재, 말이 어렵습니다. 비청횡사당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걸림돌은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대의원들의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걸로 지금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민의힘도 1인 1표 한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는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부, 대의 명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있죠. 그다음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이게 추진해왔던 거에 완성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28년도 공천권에 대비해서 만약에 당원들 통해서 본인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힘을 얻으려고 하겠죠. 예. 다만 이제 하나 좀 삐걱거리는 부분은 당원 주권 시대라고 했는데 당원 주권이 164만 중에 24명만 투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만 명만 투표한 16점 몇 %의 결과를 결국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예. 앞뒤가 약간 안 맞아요. 50%를 넘겼으면 대의명분이 많이 살아있을 텐데 예. 그것이 하나 약간은 이제 흠인데 그걸 어떻게 해증할지가 정청래 대표의 과제죠. 예. 이현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과의 민주당의 이 1인 1표제의 차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대의원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옛날부터 이제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 그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쪽 지역의 어떤 당원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 대의원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어떤 이 가중치 전체 균형을 맞추는 예. 그런 제도를 써왔어요. 예. 그게 이제 꾸준하게 지속돼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어떤 당의 주류를 형성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없애버리고 결국 이제 지금 1인 1표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장력이 과연 살아있을까? 과연 제대로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잡으면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참 역대 정권에 볼 수 없는 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권력의 재편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명청 교책이란 말도 썼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